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국제구호 활동가고요. 좌우명은 느린 것을 두려워 말고 다만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하랍니다. 좌우명이 상당히 멋있네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국제구호 활동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국제구호 활동가가 꿈이라고 했는데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 나라도 불과 약 70여 년 전에 한 끼 먹을 밥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 네. 저희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에 저도 우리가 받은 만큼 그보다 더 많은 도움을 지구 반대편에서 분쟁,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좌우명도 놀랐는데요. 우리 학생이 말하는 것도 정말 놀랍고 기특하네요. 아, 참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학업 역량 부족, 전공 관련 활동, 봉사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백승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전공 관련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영역을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에서 다양한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두 번째는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학급 반장도 했고, 그리고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학교 교내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완할 점인데 내신 성적 향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목표라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이 약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야 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봉사, 리더십, 적극성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학생의 장래희망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구호 활동가인데, 이 장래희망과 맞게 동아리 활동 및 봉사 활동에서 우수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도 보여줬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좀 인상적이어서 봉사, 리더십, 적극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명엽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1순위 키워드로 학업 역량 부족을 선정한 이유는 국수영사 기준 2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 평균 등급이 4.53으로 부족하고 수상 경력 중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적 우수상, 경시대회 관련 수상이 특히 부족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순위 키워드로 뛰어난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선정한 이유는 전공과 관련한 자기주도적 동아리 활동, 학급 임원 경력, 봉사활동 때문이고 이 활동을 3학년 1학기까지 어떻게 마무리할지, 즉 장점을 어떻게 더 장점으로 승화할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순위 키워드로 수시인가 정시인가를 선정한 이유는 비교과 활동보다 수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수능 문제 한 개라도 더 맞는 것이 옳은지 2학년 시기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 입시 준비를 이어갈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볼 텐데요.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명엽 선생님 55점, 윤태영 선생님 50점, 백승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면 국어 4등급, 수학 5.5등급, 영어 4등급, 사회 4.7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4.56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5등급에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4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급, 수학 나형 4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세계지리 2등급, 법과 정치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5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5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교과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의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영어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편인데요. 그 이유가 좀 있나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잘 치면 기말고사를 못 치는 경향이 있고 수행에서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대처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내신은 단순 암기식 공부라 생각하여서 무작정 암기했는데 시험은 추론식으로 나오게 되어서 내신 등급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얘기 잘 들어봤는데 실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했을 때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영어 내신 성적이 좋은 게 훨씬 더 유리한데 남은 기간 한 학기라도 좀 영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신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기별 주요 교과목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은 1학년 1학기 때 4등급, 2학기 때 5등급, 그리고 2학기 때는 4.6등급, 4.4등급으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성적이 내신 성적이 가장 좋은 편인데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 학생이 목표대학에 지원했을 때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영어의 언어적인 소질을 보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교과 항목 쪽에서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적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라도 최대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 작년도에 이제 창인제 전형에서 선발을 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을 봤더니 4등급 대 학생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역 모의고사 성적을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더 좋은 편이긴 합니다. 4월 모의고사 성적을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은 평균 3.5등급으로 약 상위 25%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분석을 해보게 될 경우 영어 같은 경우에는 3월달, 4월달 모두 2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정시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지원할 정도 수준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영어가 2등급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어는 현재 4등급을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에서 국어 성적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학 같은 경우에도 4등급, 5등급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은 반영 비율이 적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4등급, 5등급이면은 우리 학생이 목표라는 데에 지원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3등급 정도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탐구 성적은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4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을 봤을 때 논술고사 전형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논술고사까지 고려를 한다면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 개 영역에서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목표라는 대학들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제외한 3개 영역 평균 등급이 2.2등급 정도로 상위 약 8.4% 정도 되고요. 연세대 원주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2.7등급 정도로 해서 상향 지원이 예상이 되고요. 한국 외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도 1.5등급으로 상향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1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전북대 지미카터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만 정시로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점수를 지원하는 가능한 대학을 보게 되면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정도가 소신 지원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명엽 선생님 77점, 윤태영 선생님 70점, 백승환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자, 윤태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학생 부상에서의 기록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보통 이제 드러난 부분만 우리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속하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부분에서 리더십, 적극성, 봉사 정신 등 자신의 진로 희망과 연결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수상 경력,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는 부족함이 있고요. 독서 활동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독서량에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된 독서 또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질문 하나 할게요. 독서 활동이 좀 많이 적던데요. 실제로 좀 읽은 책 자체가 적은 건지 아니면 좀 기록에 좀 소홀해서 이런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한 학기 2권에서 3권, 세 줄 이내로라는 형식이 있어가지고 많이 기록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올해부터는 책 제목만 기입하는 형식으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독서가 일단 좀 읽은 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쉽게 기록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신이 읽은 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기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 비교과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학업 역량이 괜찮은 친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 주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예, 학업 역량을 제가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수상 부분에서 교과든 비교과든 관련된 수상이 좀 들어감으로써 학생의 역량이 좀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수상을 보면 2건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이제 학급 반장을 했을 때 주어지는 상인 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황의 1학기 때 수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의 도전을 통해서 좀 수상을 좀 노력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수상이 쉽지 않다라면 이에 대한 보완으로 교과 성적 면에서 좀 더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독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양도 좀 부족하니까 양을 좀 더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심화 독서까지 아마 제가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충분히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부분이 좀 보완된다라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자, 김명엽 선생님 계명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윤태영 선생님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 백승한 선생님 역시 계명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명엽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접근을 해야 할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공한 학생부 기준 수상 역량이 봉사선 2건밖에 안 되는데 혹시 3학년 시기에 다른 상을 수상한 적은 있나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주최한 대회도 꽤나 많이 출전했지만 상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대회를 열어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을 했었는데 학생 주최라는 이유에서 상장이 나오지 않았고 그 생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 들려준 답변으로는 담임교사와의 진로 상담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활동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원칙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담임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준비 과정과 계획과 포부를 세워서 이렇게 노력해왔고 현재 여기까지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들만이라도 그러니까 수상명이나 이런 건 수상은 수상 3번 학생부 3번 수상 이외에 그 어디에도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상 명칭만 없다면 주제 중심으로 기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기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 인성 4개의 주요 요소가 중요한데 우리 학생은 이제 이 중 인성에 해당한 수상만 있을 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상이 없는 문제점을 집니다. 그래서 앞서 윤태현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교과에서 성적을 좀 올리시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전형 선택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우리 학생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영역별 등급만으로 제공해 등급의 중급값으로 이제 계산해서 다소 한계는 있었지만 제가 추천할 수시 전략은 8월까지만 학생부 종합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 학생은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영어 2등급, 사회탐구, 세계지리 2등급, 법과정치 3등급, 한국사 1 내지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어 영역이 2에서 4등급으로 변동이 심하고 수학 영역이 평균 4등급, 그 5등급도 한 번 있었고요.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4.53 등급인데 비하면 수능 성적이 1등급 이상 우수하게 정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수시로 못 가는 대학을 수능 점수를 잘 받아 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자소서를 써야 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 단계별 전형으로 발표되는 대학들의 1단계 합격 결과에 신경을 쓰느라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서 수시에 떨어질 경우 정시에는 수시보다 훨씬 못한 대학의 원서를 써야 되고 눈높이 조정 못할 경우 원치 않는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제 6월은 기말고사 집중의 달, 7월은 학생부 집중의 달, 8월은 자소서 집중의 달로 선정하고 그 이후 수능 집중 시기로 매진해야 합니다. 단 6월에서 8월도 최소 이제 수능 공부 분량을 정해놓고 영역별로 그 분량을 끝낸 후에 학생부 자소서 등에 매진해야 합니다. 콕 집어 말하면 국어를 2등급, 법과 정치를 2등급으로 올리고 수학 나형을 안정적 4등급 상위 100분위를 받도록 초점을 두면 정시에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에 근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명은 선생님께서 계명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명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 모집 인원이 7명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4배수 서류 100이고 2단계 1단계 80 면접 20,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추천 이유는 모집 인원 면에서 동일한 방식, 전형 방법이 동일한데 지역인재 종합 전형으로 4명을 선발하고 잠재능력 잠재능 우수자전에 7명을 선발하기에 선발 방식이 동일하다면 경쟁률을 보고 인원수가 많은 걸 지원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좀 보시고 지역 인재 종합 전형이 어떻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어떻지라고 해서 두 전형을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동일학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교과 전형은 경쟁률 4대 1에 90% 커트라인이 3.27 등급이었고 지역인재 교과 전형은 경쟁률 4대 1에 90% 커트라인이 3.25 등급이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4 내지 5대 1의 경쟁률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보일 거라 예상이 되고 보통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교과 정석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3등급 후반 내외의 합격자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그 4등급 중반대의 성적을 조금 끌어올리면 이제 여기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밝힌 윤태현 선생님과 제가 말씀드린 수시 전략의 보완 요소를 좀 수행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께서도 김명영 선생님과 같이 또 같은 전형 계명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형이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지원 동기 면에서 비교과에 좀 잘 나타났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기대해서 좀 추천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우리 학생의 태도나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면접까지 간다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만 잘 통과된다면 면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말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자, 윤태현 선생님께서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수능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김명영 선생님 말씀처럼 정시까지 좀 바라보는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린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글로벌 인재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100으로 4배수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바뀌면서요. 모집 인원이 2명에서 17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대폭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교과 성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걸리고 뭐 학업 역량 이런 것들 잘 드러낼 수 있는가가 좀 걸리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학생이 갖춘 역량들이 좀 강점이 될 만한 부분, 장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꼼꼼하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주위 친구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